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반팔만 입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감기가 좀 걸렸는데요. 이런 날씨가 춥고 덥고 일교차가 심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날이 있는 반면에 차가운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뜨거운 날이 되겠죠. 전날 같은 경우는 차가운 날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시간을 좀 돌이켜보게 된다면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이 있는 반면에 뜨거운 날이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날도 있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날이 있으면 다시 차가운 날이 올 거고요. 그리고 차가운 날이 온다면 다시 뜨거운 아주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모두들 하루하루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긴 안목으로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데 일단은 초점을 좀 맞추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문자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다 그 궁금한 것을 올려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보게 된다면 전날 시장이 좀 밀려 내렸었습니다. 전날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었죠. 미국 시장은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42.92포인트 0.35%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그런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572.36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환율적인 영향도 좀 있어 보입니다. 금일 환율 같은 경우는 1036원 70전에 마무리가 좀 됐죠. 0.13%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 시장이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모처럼 만에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금일 1,5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었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금일 1,000억에 가까운 그런 매도 물량을 좀 출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매도가 조금 며칠 나오니까 이제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거리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껏해야 1,000억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며칠 좀 나온 것 같다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로 좀 시장을 겁을 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잠시 뒤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 매수를 해줬어요. 외국인 쪽에서 363억 정도. 오전장 초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게임주 쪽이나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역별 종목군들보다는 정별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주면서 선별적인 그런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들, 아시아 시장을 좀 대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만 조금 올랐어요. 일본이라든가 중국,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 상해종합 중국 시장이 1.8% 좀 하락을 했었죠. 지표가 조금 부족하게 안 좋게 나오면서 1.8%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 내일장은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게 아니라 내수 섹터들이 상승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컨텐츠 쪽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틸리티는 오늘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섬유, 의복 이런 쪽 섹터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론 경기 민감주들도 좀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IT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데 그 부분들은 아이폰 6가 상당히 좀 판매가 많이 된다고 그러죠. 그 부분들 때문에 아이폰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마 추세를 돌려놓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대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들은 일단 반등 시에는 한 번쯤은 덜어내주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변동성이 이제 서서히 좀 커지는 그런 시기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좀 여전히 남아있죠. FOMC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다른 잡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따가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뒤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죠. 지난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좀 쉬었었네요. 그죠? 2주 만에 좀 찾아온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오랫동안 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 탄력 둔화 부분들이 있었죠. 오늘 보게 되면 한 일주일, 한 5거래일 정도 때 매도가 좀 나와준 것 같아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금액,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작은 부분들입니다.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적게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금일 같은 경우 좀 나타나고 있었죠. 근데 결론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외국인은 당장 자금 이탈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자금 이탈은 없습니다. 자금 이탈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외국인에 대한 매도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들이지만 FOMC 회의 때문에 부분들이 조금 선반영이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경계 심리까지도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국인 자금은 왜 빠져나갈 수 없다, 왜 빠져나갈 수가 없는가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유럽 쪽이 있었죠. 유럽 쪽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두 나라 국가는 화폐를 많이 찍어낼 수가 있죠. 돈을 상당히 좀 뿌려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이 있어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달러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라면 국보펀드가 있을 겁니다. 국보펀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전에 뭐 7천조에 대한 국보펀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계 자금이라든가 유럽계 자금, 이런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주요 거래 주체가 되었었다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고객의 수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국가의 수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물량 소화라든가 매물 소화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좀 겪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FOMC 때문에 뭐 달러 자금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유로존의 자금이라든가 일본 자금 그리고 국부펀드에 대한 이 자금들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외국인에 대한 매수 탄력 둔화는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아마 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부양책이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뭐 경기부양책 뭐 수십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미 선반영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경환노믹스 맞죠? 뭔가 코멘트를 할 겁니다. 립 서비스를 하게 될 거예요. 립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그게 또다시 증시에는 훈풍으로 좀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미국 FOMC 사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 부분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뭐 언제, 상당 기간이라는 얘기했었죠. 상당 기간이라는 이 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출렁거림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완만하게 등락이 나올 것이냐 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FOMC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선거 이 부분들이 좀 있는데 18일 날 진행을 하죠. 지금 보게 되면 뭐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 독립에 대한 부분들을 뭐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도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영국 쪽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금융시장 쪽에 상당히 영국 쪽, 이쪽은 상당히 좀 발달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스코틀랜드가 독립에서 나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그런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굳이 빠져나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주요 이슈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좀 있었죠. 첫 번째로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죠. 환율이 104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1030원대로 좀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엔화도 지금 107엔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자동차들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이 FOMC나 뭐 외국인의 매수 탄력 둔화라든가 경기부양책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색다르게 스코틀랜드 선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의 국가별 보유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 미국 쪽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 쪽이 좀 제일 많은 거의 40%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영국 쪽에서 8%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영국계 자금은 실질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량 다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시스템상에서 이 부분들, 뭐 직원들을 교체를 한다든가 독립해서 나가게 된다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려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 원유, 매장에 돼 있던 이 원유로 일단은 뭐 생활을 할 것이다. 뭐 국가를 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금 이탈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8%의 비중이 상당히 작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찬성이 됐어요. 만약에 찬성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2012년도, 2013년도죠. 뱅가드 펀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뱅가드 펀드. 그죠? 뱅가드 펀드 나왔을 때 어떻게 됐었죠? 우리나라 시장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그 우려감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우려감은 형성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영국계 자금은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주구장창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저항, 즉 이 매물에 대한 부담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국가별 펀드 누적 순유입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선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유럽 쪽 같은 경우는 자금에 대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신흥국 시장, 신흥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미리 매도가 좀 나와줬었어요. 미리 원초에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선진시장은 좀 많이 올랐어요. 선진시장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흥국이 좀 더 유리한 그런 구도가 나타날 것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중산층이 상당히 좀 넓게 포진이 돼 있어요. 신흥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흥국 쪽에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달러가 이탈이 되게 되면 혹은 유로화가 이탈이 되게 되면 중국 자금이 있었고 일본 자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부펀드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들 자금이 지금 영국 쪽의 자금 이쪽을 충분히 흡수를 하고도 남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자금은 이탈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아시아 5개국에 대한 이 외국인 매매와 한국에 대한 매매 비중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좀 적어요. 이게 우리나라 위치인데 좀 적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부터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또 한 부분들은 내수 경기에 대한 좀 침체 부분들, 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뚜렷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을 늘린다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부분들을 형성을 생각을 해놓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들 하나씩 발표가 되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충분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주구장창 나빠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지금 이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100% 믿을 부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3분기 때에서부터는 즉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3분기에 저점을 좀 기록을 하고 서서히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적으로 이런 비추세적인 구간, 즉 박스권역은 당분간 이어질 그런 구간이지만 강한 상승의 흐름은 좀 더 시간적인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한 부분들은 2014년 국가별 EPS 증가율을 보게 되면 하향 조정이 됐어요. 하향 조정이 돼 있는데 글로벌 평균이에요. 글로벌 평균인데 이쪽에 있다라면 평균치보다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다면 평균치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네들이 다 증가시켜 놓은 거 얘네들이 다 까먹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위치를 해 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보다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더 높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 자, 이머징 국가, 인도, 대만 이쪽이 우리나라들의 EPS 증가치보다 조금 더 다소 좀 높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금 다 보시게 되면 이쪽은 대부분 다 선진시장 쪽에 좀 포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신흥국 쪽에 좀 많죠. 결국에는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국 쪽에 좀 더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 성장적인 측면에서만 좀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신흥국 쪽에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충분히 매수세가 즉 외국인의 매수 유입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까지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제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죠? 작은 면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는 떠넘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관들 그 돈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거는 개인들만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그렇게 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으로 더 뛰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환율적인 측면을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FOMC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달러 강세 부분들이거든요. 달러 강세 부분들인데 이것도 한시적인 그런 효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너무 좀 강도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원달러의 환율 같은 경우 1,050원 정도를 좀 마지노선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가 그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예요. 되돌림 자리대고 만약에 그 자리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버슈팅이 크게 나오고 뭐가 안 되면 1,100원짜리 때는 넘어가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에 너무 이 수출주들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전략을 좀 구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박근혜 정권권 때에서는 그래도 원화에 대한 약세 이런 흐름들을 유지하기는 다소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수 섹터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지금 내수 섹터들을 많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기관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부분들은 그들 종목군들이 수익률 갭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수 섹터 중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아요.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이들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이 당분간 더 상승세를 유지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한국 CDS 5년물 추이를 보게 되면 별거 없어요. 크게 위험하진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이 나타나기 전,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면 CDS 풀이면 먼저 급반등이 나와버립니다. 먼저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움직임, 징후가 포착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해봤을 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아직까지는 보고 있으니까요. 크게 우리나라 시장을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단기적으로 아마 이게 지수가 갇혀있다 보니까, 밴드에 갇혀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거고, 또 하나는 순환매라든가 업종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차별화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업종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그런 시장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냥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증권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바닥을 헤매고 난 다음부터 어느샌가부터 급반등이 나타났었죠. 바닥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었냐면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저 PBR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PBR 종목군들을 계속 순환으로 해서 상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저 PBR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적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만 나타나게 된다면 그들 종목군들도 크게 상승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들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대충 이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환율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슈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에 대한 자금 이탈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이라든가 섹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미리 좀 해보는 그런 전략인데, 상반기 평균에서는 지금 많이 했다면 5조 원대를 까먹었었어요. 전망은. 근데 이게 까먹는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와 자동차 쪽, 그리고 유통, 미디어, 에너지, 이런 쪽 섹터가 평균을 좀 깎아먹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단 빼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얘네들은 관심을 좀 배제를 해놓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좀 보니까 운송, 내구 소비재, 레저, 가전, 디스플레이, 통신, 유틸리티 이런 쪽 섹터들이 평균보다 더 높은, 즉 4조 원 정도를 더 올려서 평균을 조금 더 높여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네요. 그러면 결국엔 이들 종목군들만 일단 3분기 때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이폰 잘 나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이게 어떤 3분기 때 어떤 섹터들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좀 해놓고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좀 선별해 놓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좀 되진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고, 해마다 보게 되면 3분기 때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그나마 제일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가 좀 안 좋게 2분기 때 좀 안 좋았지만 3분기 때는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죠. 최근에는 철강 섹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경기 민감주도 그렇게 크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 쪽은 그냥 본전치기는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IT 쪽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LG 그룹주들이 좀 있겠죠. 이들을 좀 필터해서 서서히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섹터들이 나타난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호재성이다. 호재성 재료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이 증가율을 좀 보게 된다라면, 조선하고 통신 서비스는 이게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일단 이거 이거 빼겠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좀 조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번 분기 때는 가급적이면 이 통신 서비스까지도 일단 저는 빼놓고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운송, 유틸리티, 증권, 에너지, 반도체, 그리고 이쪽. 이렇게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운송 쪽이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란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전망치가 증가가 되는 게 디스플레이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은행, 건설, 하드웨어,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보험. 이쪽 섹터를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이쪽으로 압축을 좀 시켜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조선하고 통신 서비스는 빼고,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내수 쪽과 IT 쪽, 이쪽이 포진이 좀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화학 쪽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것들은 보지 마세요. 만약에, 단적인 예를 들면, 효성은 잘 움직여요. 효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효성은 잘 움직이는데, 롯데케미칼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효성이 어떤 걸 만드는가, 그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 만드는 의류 쪽에 원료를 좀 만들고 있잖아요. 스판덱스, 그죠? 그 부분들 때문에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연계를 시켜갖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뭐, 휴비스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TK 케미칼, 이런 종목군들도 있겠죠? 바로 원료와 좀 연관을 짓고 보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조정률인데, 반도체가 제일 많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어닝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 시장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변동성, 즉 박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반도체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군들 다 배제를 해버리고 반도체 쪽 종목 중에서 실적이 제일 괜찮을 만한 종목군들을 찾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을 실적 발표 시기 때, 어닝 시즌 구간 때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PER, 예상 PER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말자. 이건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려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건 이제 이겁니다. 반도체 장비 투자 스케줄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쭉 있어요. 우선 2014년도 삼성전자가 1분기와 2분기 때 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시안 쪽에 그 디램 보안대 17라인, 삼성의 12라인과 16라인 이게 4분기 때부터 내년도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업체, 즉 삼성전자 쪽 이 증설하는 쪽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들 부품을 들어가는 혹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도 만약에 분명히 실적은 좋아질 건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8월 달까지 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해놓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이 괜찮은 종목군들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찾으면 되죠. 자, 반도체 장비주들이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즉 이격을 좀 좁히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지금 이게 8개 종목을 좀 한 건데 원익 IPS, 유진테크, KC텍, PSK, 주성엔지니어링, 제우스, 테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한번 뽑아본 건데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정체 구간이란 말이에요. 4분기 때부터 내년 2분기 때까지 또 발주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에 있어 또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반도체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왜 반도체 장비 쪽을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내수 쪽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화장품, 섬유, 의복, 이런 쪽 섹터를 너무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 섹터를 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적은 좋지만 지금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더 안정적인 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종목군들 좀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릴 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테스라는 기업이에요. 테스라는 기업이 있고 원익 IPS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래도 제 주식이 궁합이 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크게 재미를 못 보는데요. 이 테스나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저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를 좀 주는 기업이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을 한번 어닝 시즌 때 좀 보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업체들과 주가에 대한 수준을 좀 따져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월등히,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기업들이 월등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평균치도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3분기 실적 때는 나름대로 분명히 실적은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원익 IPS를 한번 좀 볼게요. 원익 IPS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즉 이 원익 IPS를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좀 못하겠어요. 다만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자리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이 원익 IPS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테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테스라는 좀 기업이 있는데 이 테스라는 기업이 그나마 좀 저는 좀 더 괜찮은 그런 흐름들,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고, 다시 이격을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15,000원 이하권역에서 뭐 14,000원 정도, 요 자리대에서 한번 보게 된다라면,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들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PER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높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내수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안 게임이 있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한테는 차라리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버리시고 이들 종목군들 좀 여유있게, 어닝 시즌 때까지 실적 발표 때까지를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군들보다는 지금은 이제는 서서히 3분기 실적을 좀 준비를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좀 종목에 대해서 포트를 좀 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시장은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지수가 빠져야 2020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선물 260p 깰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020포인트 때까지 밀려내렸었어요. 2028포인트 때까지 밀려내렸었나요? 근데 아직까지 바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완전 2020 언저리 때는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뭐 현금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주식을 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는 하지 말고 종목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는요,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포트폴리오 상담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가 연결이 돼 있는가 모르겠네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네네. 제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해 볼 테니까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S넷을 가지고 계시고요. 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미코를 1,950원에 50%를 갖고 계세요. 딱 두 종목 갖고 계시네요. 예. 딱 50%씩 두 종목을 갖고 계신데, 네. 원래 이렇게 종목 수는 딱 압축해서 하셨었나요? 네네.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럼 한 종목씩 좀 볼 건데, 네. 어떤 거 먼저 볼까요? S넷 먼저 미코. 할까요? 미코 먼저 할까요? 미코. 미코요. 네. 자, 미코를 일단은 매수를 좀 하셨는데, 네. 최근에 매수하셨던 건 아니죠, 이거?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3개월 됐어요. 3개월이요? 예. 그럼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 권유에 인해서 네. 매수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막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냥 권유로 매수를 하신 거세요? 네. 미코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세금, 이렇게, 밑에 거 하는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반도체 세정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 의료기기 쪽도 좀 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그런 쪽 사업도 같이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지금 미코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실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예, 예. 과거에 예. 이 주가가 잠깐 여기서 반등, 오랜 시간 전에 2010년도, 11년도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예. 이 글라스 분들 그 태블릿 PC나 휴대폰에 쓸 수 있는 글라스를 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한창 나왔었어요. 예. 거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이게 과거에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간간히 그런 얘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된 거는 일단 없어요. 예.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는데 2분기 실적을 좀 잠깐 보니까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적자는 일단 면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네. 그러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 14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났었고 당기순이익도 27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네. 올해는 뭐 43억 정도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건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네. 아마 이 주가 정도는 지금 가격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일단 보유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그 가정 하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지금 박스권역이에요. 네. 2,000원대, 2,100원 정도대에서 1,700원대 요 자리대 박스권역인데 네. 이 자리대, 즉 2,050원, 2,100원 요 자리대가 넘어가야 한 2,400원, 500원 정도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자. 매수가까지는 한 달 반 정도는 오겠습니까? 한 달 반? 예. 1,900 지금 5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 예. 한 달 반 정도면은 나름대로 올 수도 있어요. 오지 못하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예. 오지 못하는 가격대는 아니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짧게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를 하시되. 예.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2,100원 잡아드리고 네. 그리고 고개 넘어가면 한 2,500원 정도가 좀 되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계단식으로 좀 보시되 만약에 3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예. 그때는 조금 빠져나오세요. 아저씨네요. 그냥 예. 빠져 나오세요.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예, 아시겠죠? 꼭 실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S넷이에요. 네. S넷을 매수하신 이유는 또 있나요? 방송 보고 매수했는데 이게 핸드폰에 너무 이게 자기가 받아서 네.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했는데 이게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S넷을 매수하신 게 5,2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맞나요? 네네. 4,500원. 매수가가 4,500원. 예, 4,500원요. 네. 예. 일단 S넷은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왜 올랐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 예. 왜 올랐죠, 이게? 사물인터넷 뭐 이런 얘기 좀 나오면서. 예, 예. 그죠? 사물인터넷, 뭐, 예. 근데 이 S넷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 흐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시세의 흐름들이. 아, 그래. 네, 지금 이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지금 크게 올랐으니까 네.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가격 조정을 받았고 이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사물인터넷 쪽에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지금 해외 업체들 인수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아, 예, 예. 네, 홈 네트워킹 시스템 이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예, 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S넷도 삼성전자의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끌고 가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더 빠지진 않겠어요? 만약에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4,500원에 매수하시면 한 2% 정도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2% 손실 중이신데, 이게 만약에 빠지는 게 두렵다라고 한다라면, 예.
글쎄요. 제가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요 저점 자리 때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자리 때가 뭐 3,700원대 후반 가격이에요. 네. 네, 후반 가격인데, 네. 이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준다라면 아마도 5,500원대? 네. 그렇게 좀 박스권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5,2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로 일단 박스를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한번 보였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단기 이슈가 아니에요. 상홀인터넷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네. 네.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슈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예. 경우는 이 상홀인터넷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예.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좀 볼 게 아니라 좀 롱텀으로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도 괜찮아요. 이제 바닥 탈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죠? 네. 월봉 차트 이거 넘어갔잖아요, 이 자리. 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정배열이죠. 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구간 중에 눌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문제가 될 그럴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조금 가져가 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대안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다른 주식은 너무 막 다른 거 뭐 이것 건드리고 저 건드리고 하다가 너무 이게 막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가지고 가려고요, 그냥. 네, 일단 그렇게 좀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뭐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내수 쪽 섹터에 있어요. 내수 쪽 섹터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좀 단기적인 이슈예요, 사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예. 아시안 게임 열리잖아요. 예. 아시안 게임이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을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걸 좀 볼 수가 있는 게 중국 관련주들 좀 관련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에서 내수 쪽 섹터인데 네.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 그래요? 진출을 해서 사업을 네. 하고 있는 종목군들. 뭐 지금 예를 들면 이미 지금 많이 가서 네, 자전거 갈아타기는 힘들지 않아요, 지금? 그죠. 보면 네. 뭐 화장품주 많이 올라가, 네. 게임주 많이 올라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 주식들은 사기는 힘들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내수 섹터 순환매 나올 게 제약바이오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었거든요. 예. 오늘 예. 한미약품 같은 거 예. 장대양봉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 예. 그죠? 예.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쪽에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출해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쪽 섹터를 보신다든가, 예. 아니면은 한섬이나 한세실업 이런 섬유 의복 쪽이잖아요. 예. 이런 쪽은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네. 소형주 같은 뭐 대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 그런 종목군들은 아직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그런 종목군들을 보신다든가, 예. 아니면 곡물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예. 저평가돼 있고 3분기, 4분기 실적 좋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들 종목군들을 보셔도 괜찮고요. 예, 네, 그렇게 좀 보시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뭐 강연회나 이런데 제가 강연회 하니까 예. 그런 데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강연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예사단이죠, 정예사단. 예병군 멘토하고 정재현 멘토. 이번 주 토요일 날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9월 20일,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선능력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큽니다. 대강당. 현장 접수하시고요. 참가비 무료니까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회를 오실 때 항상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군들을 많이 안 드리고 하나씩은 드립니다. 네, 많이 안 드리고 하나씩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종목군들이 다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을 모두들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